여홍은 정말 잘생겼고 잇몸이 부었을 때도 붓고 또 부어도 내 잇몸을 치료해주는 최고의 의사. 당신은 최고의 덴티스트. 완벽해. 그야말로 최고의 덴티스트. 베르베토 하홍우.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 치아 살리기 드림 플란트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홍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김해 드림 플란트 치과에서 맞습니다. 네네. H로 불리는 제 이니셜이 하홍우니까 H로 불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H. 네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H 유진이라는 그 래퍼를 한번 따라해서 한번 랩을 해봤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홍우 원장님은 치주과 전문이십니다. 치주과 전문의. 치주과는 그러면 잇몸을 보는 거예요? 치주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치아 주위 조직이 치주 조직이라고 보면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있을 거고 잇몸 밑에는 치조골이 있고 또 치아랑 치조골이 붙기 위해서는 뿌리 표면에 뭐 배각질이 있고 그다음에 인대가 또 있거든요. 이런 걸 치주 조직이라고 보고 이런 조직에 저희가 병이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요거를 이제 치료하는 과를 치주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 전문가시네요. 뭐 그렇게 보시면 잇몸 치조골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홍우 원장님 정말 잘 모신 게 요즘에 잇몸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구독자님들의 주위 또 부모님들이 또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겠는데 원장님 모시고 오늘 잇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건강 상식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건강튜브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최고의 커피숍 올드머그와 함께합니다. 건강튜브 보시면서 원장님께 궁금하신 점 그리고 시청 소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드머그 많이 먹으라고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여러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많이들 놀러 오시잖아요. 편안하게 오시라고 저희가 호텔 숙박권까지 준비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 위치한 펠렉스 바이 STX 호텔 숙박권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소감 그리고 조떼꾸알 여러분들 빨리 조떼꾸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건강튜브! 김해 드림 플란트 치과의 하홍우 원장님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몰잇! 당신이 몰랐던 잇몸 상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사실 잇몸에 대한 상식들 모르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잇몸에 대한 우리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저도 풀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또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어 굵은 소금을 물에 타 각을 하면 치통이 완화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모. 사실 소금물 양치하는 거는 대중적인 요법이지 않습니까? 대중적인 요법이고 이런 소금물이 가글링하면 이제 세균수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소금은 약간 살균 작용을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대중요법이니까 효과가 사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소금물 양치하는 거는 입안에 뭐 염분 높이고 또 구강 건조증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근본적인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면 세균막이라 하거든요. 치태. 그런 치태가 적절히 제거가 안 됐을 때 거기에 세균이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또 치석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치석이 다시 세균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막 관리를 사실 잘해야 되는 거라서 가글링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소금 말고 뭐 리스테린이라든지 뭐 이런 가글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균, 뭐 살균하고 뭐 효과 같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도는 사실 화학적으로 우리가 치면에 붙어 있는 세균수를 좀 줄여주거나 이 세균 막들을 제거하는 거를 시도해보자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칫솔질로 이제 세균을 제거하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주시고요. 치통이 있을 때 얼음이나 얼음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치통이 가라앉는다. 그렇죠? 통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염좌가 있을 때도 뭐 얼음찜질이나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면 냉각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옵니다. 앞에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상인이 염증이 있거나 붓고 하면 얼음 찜질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통이 생겼을 때 우리 얼음물 좀 머금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잇몸이 붓고 뚝뚝. 이럴 때 잇몸약 효과가 있다. 효과가 당연히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아, 이것도 일단 저는 세모라고 세모예요? 하겠습니다. 세모라고. 지금 동국제약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인제약에서 지켜보고 있고. 네네.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치주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세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세균. 네네네. 그다음에 치면에 붙어 있는 치면 세균막에 세균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제거가 안 됐을 때는 사실 궁극적으로 낫는 건 아니니까 네. 사실 일시적으로 약간 느낌이 완화된다는 느낌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니까 질문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 당분간 잠시나마 이제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통제 같은. 그렇죠. 진통제 같이 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 환자분들한테 사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도움이 되냐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치과 와서 스케일링 받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약도 사실 좀 비싸더라고요. 보면 그 효능을 봤을 때는 약 드시는 것보다는 치과에 와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양치 습관을 잘 길러서 잘 닦으시는 게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잇몸이 안 좋을 때는 약 사 먹는 것보다 병원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병원요? 드림플란트 치과병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을 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거든요. 해열제잖아요. 이거하고 치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답은 O 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 해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해열만 있는 게 네네네네. 아니라 진통도 있구나. 있습니다. 네, 있어서 사실 구하기가 쉽고 하니까 네, 네. 일시적으로 아플 때 뭐 타이레놀 복용하시는 거는 상관없죠. 하지만 뭐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치아가 아프면 약국 가서 무슨 약을 샀냐면 치통수라는 약을 샀어. 치통수라는 약 기억나십니까? 먹는 약입니까? 먹는 약이요. 알약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처음 들어요. 우리 제작진이 구해가지고 여기 CG로 넣어놓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여기 이렇게 댓글 있네요.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댓글로 달아주시길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비타민 C 섭취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그것도 일단 X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랑 X로. 다 틀렸어요. 일부러 먼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X로 하겠습니다. 저 싫죠. 아니 좋습니다. 나와. 좋으니까 반대 의견이 계속 내는 걸 수도 예. 있는데 형, 나 싫죠. 사실 잇몸에서 피 나는 거는 뭐 잇몸 질환이 있어서 피가 나는 걸 거고 사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괴혈병. 지금 그거 찾고 있었어요. 왜 네네네. 어릴 때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맞아요. 비타민 A, B, C, D의 효능 뭐 이런 거. 부족하면 뇌혈병, 뭐 구루병, 네네네, 야맹증 맞습니다. 뭐 이런 네네네, 거. 예. 맞습니다.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든지 해서 출혈 경향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잇몸병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잇몸병이 있는데 비타민 C를 먹는다. 그러면 잇몸병이 있는데 잇몸약만 먹는다. 잇몸병이 있는데 아까 똑같은 주제지만 뭐 진통제만 먹는다.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잇몸 전용 치약은 잇몸이 피날 때 효과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저는 X 하겠습니다. 센소다인. 뭐 이런 거 네네네네. 다 잇몸에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잇몸에 전형적으로 좋은 치약은 있다고는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센소다인 사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린니에는 약간 특화된 치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센소다인, 시린메드 예. 그런 거는 사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딱히 해드릴 치료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제가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린메드, 센소다인 같은 경우는 있는데 잇몸에 딱히 특화된 치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치약을 두 개를 쓰거든. 두 개. 하나는 출근할 때 쓰는 거, 퇴근하고 쓰는 치약. 왜냐면 성분이 다 다르니까 치약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치약 쓰시죠? 그냥 아침에는 메디안 쓰고 저녁에는 센소다인 쓰고. 저녁에 센소다인 쓰고 두 개를 번갈아. 이런 것도 괜찮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금 그냥 잇몸이 안 좋으면 임플란트가 어렵다. 하나, 둘, 셋. 그렇겠죠. 밭이 안 좋은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예. 진짜 나 엄청 싫어하는. 잇몸이 안 좋다는 말은 그 치주 질환을 알아
알았던 거죠. 이 치주 질환을 알아서 이 치아가 발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심한 치주 질환에 의해서 치조골 결손이 심한 경우 우리가 상악에는 상악동, 밑에는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제약이 있긴 하나 대부분 다 골리식, 적절한 골리식을 통해서 다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딱 단정지어서 무조건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잇몸 건강과 혈당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던데 당뇨가 있다면 임플란트가 어렵다. 하나, 둘, 셋. 아니다라고 봅니다. 와. 네 맞습니다. 야, 당뇨 있어도 임플란트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네네네. 그쵸? 당뇨가 있으면 사실 조절이 안 되는데, 사실 당뇨는 저희가 이제 치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당뇨가 사실 조절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치 후에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은 필수다. 하나, 둘, 셋. 당연히 필수겠죠. 네, 다 옵니다. 네. 네네. 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치아 사이에 보면 이렇게 뭐 잘 낄 수도 있고, 거기 치태들은 정상적인 칫솔질로는 사실 좀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개가 사실 염증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이제 치실 치간 칫솔을 필수적으로 사실 쓰라고 말씀드리죠. 잇몸병을 앓았던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다시 거기에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똥이라고 했거든요, 이똥. 치석. 맞습니다. 네. 이게 양치해도 잘 안 없어져요. 이건 진짜 치실이나 치간 칫솔만으로 없어지는 거죠.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정상적으로도 막을 만들어내고 계속 네. 막을 만들어냅니다. 막을 만들어내고 음식물이 뭐 탄수화물이나 당분 같은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또 막도 생기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세균들이 달라붙게 되면 그게 이제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용어를 그렇게 부르고, 적절하게 계속 제거가 되면 별 문제는 사실 없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오래된 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세균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뭐 안 좋은 세균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럼 치석인 점점 건강한 조직을 이게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게 되기 전에 고학 내에서 막을 완벽하게 사실 제거할 수, 막은 계속 생기는 거니까 그게 적절하게 관리가 잘 돼서 오래된 세균막, 치면 세균막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건강한 칫솔질에서 차인표 형님 칫솔질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안 좋죠.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상하거나 잇몸이 내려간다. 맞으면 O, 틀면 X. 하나, 둘, 셋. X. X입니다. 답은. 상하거나 잇몸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염증이 있어가지고 잇몸이 부어 있고, 네. 그 치조골이라든지 잇몸이 배척한 부위를 치석이 덮고 있었던 거죠. 치석이 덮고 있었던 거를 제거를 하고 나니까 네.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고 입뿌리가 드러나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치아 사이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잇몸이 상했다, 치아가 파였다, 이렇게 오해를 사실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도 스케일링 받으러 우리 함께 손 잡으세요. 드림플란트 치과 가요. 같이. 이병헌 씨. 궁금했던 몰랐던 잇몸 상식들 당몰잇, 당신이 몰랐던 잇몸 상식으로 함께 지어왔습니다. 자, 함께 재미나게 또 잇몸 상식 풀어주신 우리 드림플란트 치과의 하웅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들을 또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커피 마시는 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커피가 착색 효과가 있어가지고 치아 색깔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커피 마실 때마다 계속 양치질 해야 됩니까? 착색은 우리가 녹차라든지 차죠. 차나 네네. 커피는 뭐 착색이 치주 질환의 원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 싫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요즘 커피가 보면 뭐 산도라 이런 뭐 단맛, 쓴맛, 신맛, 네. 뭐 과일 맛 첨가되고 이런 맛 막 뭐 좀 과테말라 약간 원두는 뭐 네네. 산미가 풍부하다, 뭐 그게 콜롬비아 뭐 것도 엄청 그렇고. 그렇게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물이나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 뭐 이온 음료라든지 뭐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폐하가 좀 산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입안에 있으면 당연히 뭐 치아한테는 뭐 안 좋은 영향이 있고, 과자 같은 거라든지 디저트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걸 먹으면 양치질을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죠. 커피를 마시고도 양치질하는 게 좋다는 거죠? 커피만 마셨을 때는 뭐 물로만 행간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당분이 있는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양치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강 상태에 따라서 칫솔 선택도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대 잇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여성분하고 네네. 교정 장치를 교정한다. 이제 브라켓 요즘에는 뭐 안 보이는 장치도 많이 하는데 안쪽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 설측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아니면 투명 교정 장치도 있는데 네네. 장치를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60대 남성 환자분들이 뭐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도 뽀고 임플란트도 하고 뭐 보철도 씌운 분들이 있었을 때는 뭐 치관 칫솔의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경우 치실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칫솔이 뭐 딱히 뭐 큰 영향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네. 치과에 가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스케일링 받으면 양치하는 법을 일단 가르쳐 드리거든요. 구강 내에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적당한 치관 칫솔 이거 쓰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나중에 칫솔 요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치아의 제 뒷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닦는 또 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데 안 좋으면 이제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구강 내 상태에 따라 뭐 칫솔의 종류라든지 치관 칫솔의 크기 이런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칫솔 되게 큰 거 써요. 그 왕타 칫솔이라고 진짜 칫솔모가 진짜 긴 거 있거든요. 큰 거. 요게 긴탈 말씀이죠. 예, 이게 한 이 정도 긴 거 써요. 이 정도 긴 거. 오, 그런 칫솔도 네, 있어요? 있어요. 이런 거 좀 잘 닦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그건 너무 큰 거 같긴 한데 그 이렇게 하면 몇 개 정도 덮이죠, 치아가? 한 서너 개. 아, 서너 개. 네. 조금 큰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형인데 네네. 여기가 위턱이고 아래쪽이 네네. 한쪽이고 하악, 상악. 골고루 다 잘 닦아야 되잖아요. 네네. 한 부분도 놓침이 없이 잘 닦아야 되니까 네. 저희가 보통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여기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네. 요걸 앞부분이라고 하고 네. 요걸 이제 어금니 뒷부분 네. 요것도 이렇게 일단 구분을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위를 놔두고 그 다음에 환자분마다 닦는 순서를 요렇게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오른쪽으로 하는 게 고돌이 맞나? 고돌이 제가 고돌이 쏘나? 이렇게 이런 순서를 정하든지 예, 이렇게 딱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뭐 이렇게. 나만의 순서 네네, 같은 순서로, 거. 예. 예. 빠짐없이 닦기 위해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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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면이 보면 여기 씹는 면이 있고 네네. 여기 앞면. 여기 그 볼 쪽에 있는 면이 네네네. 있고 이천장 쪽에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요 바깥쪽 면이 있고 혀 쪽에 있는 면이 네네. 있고 이런 거 나눠서 닦아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닦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칫솔 이게 많이 큰 거 쓰신다는데 너무 큰 거는 이게 세 개 이렇게 덮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좀 안 닦일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두 개 정도 덮이는 정도 칫솔이?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차인표 씨 그 한 네네. 것처럼 막 사실 이게 막 세게 닦으면 환자분들이 보면 세게 닦아야지 개운하다고 느껴서 막 세게 닦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절한 치면 세균막은 여기 뭐 가벼운 진동 정도로 사실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세게 닦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칫솔을 요렇게 위치시키면 아까 치아하고 치아 사이 요 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칫솔이 지금 칫솔 보고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네.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약간 치아 쪽으로 45도 각도를 기울이면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요 사이하고 치아하고 잇몸 사이 경계 부분 네. 여기를 이제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진동 약간 줄 수 닦으십니다. 아, 이 진동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친구 한번 양치 한번 시켜주시죠. 아이고 우리 원장님이 양치 시켜준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 진동을 약간 주면서 네네. 제가 최근에 무슨 책 읽은 것 중에서 보면 어떤 원장님들은 뭐 진동도 필요 없다 대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되면 된다. 대면 된다고 이렇게 조금만 주면 된다. 심하게 시면 닦을 필요 된다, 없다. 라면 된다도 아니고. 이렇게 요 씹는 면은 뭐 가볍게 닦으시면 될 것 같고 한쪽도 이렇게 안쪽도. 닦으시면 될 것 같고 앞니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닦으시면 세워서. 네네네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닦으실 때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볼살 때문에 칫솔이 이렇게 끝까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볍게 담으시면 칫솔이 이렇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시켜서 이렇게 뒤쪽도 하고 잘 닦으시면 돼요. 치실, 치간 칫솔. 치간 칫솔. 그 치간 칫솔이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꽉 끼면 사실은 이제 너무 큰 거죠, 맞죠? 너무 작으면 닦이는 효과가 적을 거고 이렇게 넣어서 왕복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치실은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앞면 뒷면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하 원장님하고 함께 하는데 제 잇몸이 더 건강해진 느낌.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도 사실 방송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부터 사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이 방송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부담되고 어. 어디 가서 말하고 뭐 화면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한데 우리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 진료실에 찾아가셔서 임플란트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치아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김해 드림플란트 치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하 원장님께 궁금하신 점들 하 원장님도 댓글 다실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조태구알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올드머그 5만 원 상품권과 펠릭스 바이 STX 호텔 숙박권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에 다시 한번 네네.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관광튜브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네. 네. 자, 우리는 건강 튜브! 이거 있나?